뭐 유럽 부동산 다 개판 났다. 개인들도 리츠 엄청 샀는데 개판 났다. 리츠가 대표적이에요. 리츠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사면 안 돼. 코로나가 정점을 찍더라도 금융시장은 그렇게 안정이 되더라도 실물이 문제일 텐데요. 경제 재개가 전방위적으로 쉽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유념해서 봐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경기라는 게 선행이 있고 또 동행이 있고 후행 지수가 있습니다. 선행은 말 그대로 먼저 가는, 동행은 또 같이 가는, 후행은 이제 나중에 가는 그런 지표인데 주식 시장은 선행 지표에 반응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경기 선행 지수가 뭔데 이러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통화 증가율입니다. FRB, 그러니까 미국의 연준을 비롯해서 모든 나라들이 엄청나게 돈을 풀었지 않습니까? 이 돈을 풀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선행 지수가 움직인 게 뻔하니까 주식 시장은 바로 이제 그 부분을 강하게 이제 쫓아왔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실제 경기는 그렇게 이제 돈을 풀고 나서 소비하고 산업 생산이 진짜로 상승을 하느냐, 그게 이제 동행 지수인데요.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굉장히 나빠지고 있어요. 주식시장은 좀 근심 걱정이 있는 편이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후행 지수는 뭐냐면 동행 지수가 반등을 하고선도 계속 나빠지는 변수를 이제 후행지수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실업, 도산, 연체, 공실률 같은 지표들이 이제 계속 나빠집니다. 주식시장은 일단 그러한 동행지수가 반등을 했냐 또 후행지수가 더 나빠졌냐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일단 모든 나라의 중앙은행이 돈을 풀었으니 선행지수는 올라갈 거다라는 부분을 반영하면서 주가가 아주 급격하게 상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선행, 동행, 후행의 관계를 말씀드리면 코로나가 진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미국 내에서도 혹은 또 전 세계적으로도 소비활동 또 생산활동이 이제 늦어질 가능성이 높고 기업들의 도산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도산을 막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풀었고 제로금리의 양적 완화 그야말로 진짜 유동성의 잔치를 벌려놨는데도 이 부분이 못 막을 수도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뭐 평균적으로 한 500만 명의 실업자가 일주일 단위로 계속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빨리 진정이 되지 못하고 계속된다면 대출에 대한 어떤 연체율이라든지 이런 게 나중에 가면 부채의 질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연준이 아무리 돈을 풀었다 하더라도 부채의 질이 나빠지게 되면 금융기관들의 손실이 계속되기 때문에 역시 이제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깔아앉을 수 있는 가능성은 당연히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지표들이 어떨 거냐 하는 거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바로 5월, 6월의 상황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시나리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코로나 감염자 수의 진정 속도가 모든 걸 좌우한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왼쪽 그림은 뭐냐면 코로나 감염자 수가 좀 미국 시장에서 빨리 진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소비와 산업 생산이라는 이제 동행 지수의 반등이 적어도 5월 정도에는 바닥을 찍고 올라갈 것이고 만약에 그러한 소비 활동 또 생산 활동이 바로 살아난다면 아까 우리가 두려워했던 기업들의 도산과 또 사람들의 실업 이런 것들도 한 6월을 정점으로 해서 바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미국 주가가 좀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도 큰 조정 없이 꾸준하게 이렇게 오르는 그러한 주식시장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반대로 코로나 감염자 수가 좀 진정이 안 돼서 이 미국 내에서 현재 주요 지역들이 락다운 상태지 않습니까? 근데 락다운 상태라는 건 소비활동과 생산활동을 멈추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미국의 소비와 생산이 바닥을 치는 시점이 5월이 아니고 6월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이후로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기업들은 사실 한두 달 장사 안 했다고 망하지 않아요. 근데 3달, 4달 장사를 안 하면 기업들 도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기업들이 망하게 되면 실업도 폭발적으로 또 증가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까지 반등했던 주가가 다시 하락을 하면서 약간 W자 형태를 띌 수가 있게 돼요. 결국은 이제 코로나의 이 진정되는 속도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왼쪽 그래프하고 오른쪽 그래프 중에서 현 시점에서 위원님께서 보실 때 어느 쪽에 조금 더 지금은 왼쪽 그래프 쪽이 더 가능성도 높고 또 미국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장 우려됐던 이탈리아라든지 우리나라처럼 이제 아시아 국가라든지 대체적으로는 코로나 감염자 수가 100명을 넘어서고 나서는 한 2달 정도 안에는 좀 진정되는 게 각국들에서 나타났으니까 미국도 좀 왼쪽 케이스를 따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작년에 리츠 투자를 되게 많이 했어요. 유럽의 상업용 부동산을 굉장히 많이 사들였고 또 개인들도 여러 가지 리츠가 또 상장도 많이 됐잖아요. 뭐 롯데 리츠니 뭐 이런 것들. 그 리츠 가격들이 굉장히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어차피 리츠가 가지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의 여러 가지 운용 수익률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다들 내가 갖고 있는 건물은 괜찮다. 신한 알파리츠라든지 뭐 다 괜찮다 그러는데 괜찮을 리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민감한 게 증권사들이 대체 투자를 워낙 많이 해놓은 상태에서 뭐 유럽 부동산 다 개판 났다. 뭐 개인들도 리츠 엄청 샀는데 리츠 다 개판 났다. 이런 얘기 하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리츠 사면 안 되는 거네요. 아직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막바지 구간이 5월, 6월 여기서 그러니까 특히 지금 미국 리츠 투자하는 ETF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다. 이렇게 좀 보는 입장이에요. 리츠는 경기에도 반응하는데 금리에도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경기가 좋을 때도 좋고 경기가 나빠서 금리가 지금처럼 막 떨어질 때도 저금리 효과를 보는 자산이기 때문에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금리보다도 경기가 나쁜 부분이 더 압도적이니까 안 좋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경기가 살아나는 부분은 당연히 이제 플러스로 작용하는데 지금 이 어마어마한 저금리의 또 수혜를 그대로 이제 받을 수가 있으니까 좋은데 조금 매수 시점을 공격적으로 보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상품도 다시 한번 점검해서 뭘 편입했는지를 좀 보고 사야 되겠네요. 그럼요. 그거는 신한 알파리츠가 무슨 건물 갖고 있고 롯데리츠가 무슨 그런 것들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리츠는 섹터가 있어요. 지금까지 미국에서 가장 좋았던 리츠가 뭐냐면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제 물류가 워낙 많으니까 웨어하우스 창고 부분 이 두 개는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리테일 관련된 리츠는 다 개판이 났어요. 그러니까 롯데리츠가 대표적이에요. 백화점 뭐 이런 데가 지금 되겠냐고요. 앞으로도 비전도 없고 다들 뭐 온라인으로 쇼핑하고 이러지 누가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리테일 관련 리츠는 아무리 빠져도 사지 말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별하시면서 하셔야 돼요.